2023년 비트코인 회복의 해인가? 자, 아마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가 아닐 것 같아요. 관심이 가는 주제일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 전망 다들 궁금해하시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아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코인이고 어떤 코인의 이제 대명사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긍정적인 얘기부터 갖고 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돼서요, 우리가 모두 원하는, 투자자들이 모두 원하는 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빨리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가장 최대 호재로 여기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은 아니지만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그것도 우리나라가 하는 삼성선물이 하는 게 상장이 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됐고 여기다 이더리움 선물 ETF까지 상장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저변 확대를 통해서 시장에 훈풍을 불어올 것 같은데 일단 그 올해 비트코인 ETF 전망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홍콩은 이렇게 됐는데 미국 SEC가 비트코인 ETF를 현물 ETF 승인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저거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과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이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지금 보면은 구도 자체가 그 자산 투자를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돈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 현물 ETF는 일단 첫 번째 전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건 너무 자명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동안 코로나19 이후에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 미국의 어떤 당국에서 이 자산 가격을 보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큰 궤에서 봤을 때 자산 가격을 급등시키는 그런 정책적 결정이 올해 안에 나오진 않을 것이다. 금리 인하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봤을 때는 ETF 승인은 사실 급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미국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네, 네. 굳이 올해 할 것이냐. 아.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이기 전까지는 이렇게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두 분도 비슷한 입장이신가요? 저는 일단은 홍콩과 중국 음. 그리고 어떤 뭐 세계 평화라는 관점에서 네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홍콩에서 이걸 이제 했을까라고 네. 보면은 아시아 최초이기도 하고 음. 과연 중화권에서 이거를 이제는 좀 수용하려는 어떤 그런 분위기다. 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이제 다뤘잖아요. NFT 거래소. 음. 근데 그 NFT 거래소를 만드는데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하고 탈중앙화라는 말만 빼고 다 하고 있어요. 네네네. 자체적으로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디지털이 정말 앞서가는 게 사실은 중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중국은 그 비트코인 채굴이 금지돼 있지만 사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걸 현물 ETF를 승인을 한다는 거는 이 가상자산을 어떤 금융자산으로 본다라고 해서 저는 해석을 네네.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외화벌이가 필요한 중국이 어마어마한 외화가 갑자기 생기는 거죠. 네네네. 그랬을 때 그걸 과연 미국이 용인을 할까? 지금 한창 이 전쟁 때문에 안 그래도 이번에 진짜 중국, 러시아 말고 우리가 패권을 잡아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중국 좋은 일을 할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아까 김동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걸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중국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미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기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홍콩에 상장된 거는 선물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이더리움 선물 ETF, 삼성자산운용이 상장한 것도 비트코인 선물 ETF입니다. 우리 백훈정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선물 ETF의 SEC 승인. 현물. 현물 ETF를 SEC가 승인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는 투자자 보호. 투자자 보호죠. 네네네. 그 투자자 보호를 할 방법이 요원하다라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들은 뭐 헤드쿼터가 어딘지도 모르고 네네. SEC에 어떤 정기적으로 보고도 하지 않고 있고 코인베이스라는 이제 뭐 SEC에 증시에 상장된 SEC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래소가 있지만 이제 바이낸스에 비하면 턱없이 거래량이. 부족한 수량이 네네. 거래량 때문이죠. 말하자면 비트코인 거래량 전 세계적인 거래량을 한 어떤 이 레귤레이티드된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 한 ETF는 승인해 줄 수 없다. 이게 이제 SEC 의견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올해 3월 달에
조만간이죠. 네. 조만간 이제 EDXM이라고 하는 그 월가 자본이 투자한 거래소죠? 맞습니다. 네네. 피델리티, 블랙락, 뭐 찰스 슈왑 이런 이제 미국 전통 금융기관들이 합심해가지고 거래소를 만들어서 기관 전용 거래소를 출시를 네네. 합니다. 근데 이 거래소가 그러면은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을 과연 많이 끌어들일 거냐? 만약에 그렇다면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기대를 약간 걸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네. 이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파이널 세틀먼트라고 해서 이제 이 최종 결제 처리를 하는 네네. 곳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진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자기네가 직접 거래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관 자금이 폭풍처럼 밀려들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고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거 나 투자하고 싶어 하고 들어올 때 네. EDXM이라는 곳이 굉장히 활용되기 시작하면은 ETF 승인도 가능해질 수 있죠. 선물 ETF도 그 CBOE의 비트코인 선물이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그 장이 갖춰졌기 때문에 할 수 네네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물도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EDXM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우리 백구정 이사님이 EDXM이라면 또 굉장히 아주 큰 떡밥을 하나 던져주셨는데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약간 호재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로 EDXM을 꽂는 분들이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가 전통의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할 금융 자본들이 이제 투자한 거래소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거 벡트 전철 밟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벡트라고 하면은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IC가 설립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데 엄청 기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기대를 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벡트의 존재감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우리 백훈정 이사님은 그럼 EDXM에 뭔가 이게 이제 3월에 런칭을 하게 되면 많은 기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선물과 현물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인데 선물은 계약이잖아요. 네네네. 이 계약은 기본적으로 이 스페큘레이션입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겠다. 단기간에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투자 상품이고 여기에 대한 기관 수요가 크지 않은 거예요. 현재까지는. 개인들이나 이렇게 뭐 마진 상품 이런 거 가지고 노는 게 재밌으니까 바이낸스 거래소 이용하는 거죠. 왜 그런 게 관심이 없냐면 아직까지 이 현물로서 비트코인이 뭐 인플레이션 해지라던가 네. 디지털 골드라던가 이런 내러티브를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짜 그 정말로 투자하고 싶은 자산이 되면은 현물로 투자하고 싶은 니즈가 일단 먼저여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현물로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고 설령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그런 기조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선물에 함부로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벡트는 굉장히 좀 용두사미로 끝났던 거고. 벡트는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하는 곳이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랑 비슷한 측면이 네네네.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그냥 지금 어떤 거에 베팅하고 있냐면 EDXM이 되면 북미 대륙에 있는 적어도 그러니까 미국 국적에 있는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왜 ETF가 안 되냐면 네네. 거래소마다 다 다른 가격인데 우리 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 하나를 잡아서 시세 조작을 할 경우에 아 이게 좀 투자자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이게 이제 SEC의 논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 우리 삼국지 그 적벽대전에 나오는 것처럼 배를 다 묶어가지고 흔들림이 없게 만들면 멀미를 안 하게 됐다. 뭐 이런 게 이제 삼국지에 써 있지 않습니까? 조조의 군사들이. 그래서 불에 다 탔. 네, 그래 불에 다 탔죠. 어쨌든 EDXM이라고 하는 곳이 일종의 그 일반 거래소, 리테일 거래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기관 전용 거래소라는 게 이제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관 전용 거래소에 몰리는 물량이 압도적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해지는 시세대로 나머지 세 곳의 가격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벡트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근데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우리 비트코인 호재 나왔다 이런 것들 보면 뭐 피델리티가 뭐 연금에 네, 투자할 맞아요. 수 있는 상품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게 기관 투자자들은 보통 상품을 운용하는데 투자 상품을 그 운용에 약관이 다 있거든요. 네네네. 어떤 자산 몇 프로, 어떤 자산 몇 프로, 위험 자산 몇 프로. 이게 비트코인 지금 위험 자산이 들어가는데 네. 그 위험 자산조차도 내가 어디에 투자하겠다가 다 문서로 다 써 네네네. 있어요. 근데 이런 제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관이 뻔히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돈을 못 쓴단 말이죠. 근데 이제 EDXM이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월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스무스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저는 또 월가에서 거래소를 만들 때는 당연히 미국이니까 미국의 금융 당국이랑 얘기가 된 다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EDXM이 들어와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북미에서는 가격이 하나로 통일될 거다. 네. 그러면, 그러면 ETF가 가능하다. 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굳이 그거를 얘네가 할 것 같지는 않다. 네. 허용할 것 같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요건은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올릴 만한 가장 큰 호재 두 가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그리고 EDXM의 성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약간 그 가능성은 뭐 있을 수 있지만 실현화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대충 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호재니까 좋은 얘기인데 이제는 악재를 살펴봐야 되겠죠. 악재라고 하면 당연히 DCG 여파가 아직까지 가시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파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만약에 진짜 파산을 하게 되면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중요한 거는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파산이 DCG의 위험 신호냐, 네네. 이게 연결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DCG가 훨씬 이 덩어리가 크거든요. 모회사죠. 네, 모회사니까. 근데 DCG가 제네시스 트레이딩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또 빌려갔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이제 내용이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일이다.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 제가 작년 말에 네네. 이제 하단 3천 본다 이렇게 해서 무리를 했었는데 일으키셨죠. 예, 제가 굉장히 많은 그 게시판에서 욕지분을 확보했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DCG가 그렇게 되면 장담할 수 없는 거죠. 3천이 안 갈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큰 일이다. 그 정도로 큰 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사님, 김 이사님은 이 DCG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은 생각도 하면 안 되는.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DCG가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테라 루나 사태 때 이제 그 대표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결국 둘 다 망했던 그런 네네. 사태처럼 지금 딱 결정을 하고 제네시스까지만 이렇게 여기 하고 더 전이가 안 내가 되게. 어떻게든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런 사태 때문에 자꾸 뭐 사기다, 크립토를 사기다라고 하지만 이건 크립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의 도덕적 해이에서 나온 거고 진짜 금융사고예요. 예, 어떤 업계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잘 하고 있는 산업은 꾸준히 살아남아야 되고 그게 이제 어떤 한 사람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전체 산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게 저는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살아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이사님이 전망한 비트코인 가격. 갑자기 가격으로요? 네네. 갑자기 저는 가격으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그 얼마 전에 빗썸에서 그 원으로 네, 맞아요. 5,200만 원이 네, 드는 네. 7가지 이유가 네. 나왔잖아요. 저도 여전히 이제 좀 들으시기 편하시게 원어를 말씀드리면 저는 7천만 원을 까지 꼭 갈 수 있다. 연말점까지 이렇게 천천히 보아보니 있겠지만 그럼- 저는 정말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지금이니 하면 지금 사야 되는군요. 아직은 좀 더 일단은 그 좀 지켜봐야- FOMC 나오고 네, 그거 보고. 예, 나오고 네네. 지금 이거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못 들어본 분이 한 분 계세요.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 우리 백훈정 이사님께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포함해서 DCG가 혹시 파산할 수 있는지, 파산하게 되면 그게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다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DCG는 파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DCG가 파산한다고 비트코인 시장이 큰 침체를 겪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DCG 이제 제네시스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하는 곳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 대출이라는 거는 담보 대출이 됐건 신용 대출이 됐건 기본적으로 빌려가는 곳들이 다 어떤 의도를 빌려가냐면 트레이딩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빌려갑니다. 그렇죠. 그게 암호화폐 대출이라고 하는 산업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자금의 용처 자체가 하나로 제한돼 있어요. 더 크게 먹으려고. 트레이딩을 통한 부가 수익.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대출을 통한 이제 비즈니스도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네시스가 뭐 지금 그 무리해가지고 그런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무리해가지고 대출을 더 늘렸고 그래서 뭐 분기별로 20억 불 정도씩 이렇게 아웃스탠딩 론이라고 해서 활성화 대출이 막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실 채권이랑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망하는 거는 그 부실 채권이었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거는 사실 되게 건강한 시장 정화 기능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제네시스가 퇴출된다고 해서 그렇다 해서 뭐 비트코인의 투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네네네. 그럴 거냐?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제네시스에서 대출을 해간 사람들은 트레이더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수요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메이저 크립토에 대한. 그러면은 무엇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촉매자가 될까? 저는 이제 오히려 일단은 연준의 피봇이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거시경제와 상당히 지금 연관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아니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몇몇 남미 아니면 동남아 국가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 국가들이 이제 가상 자산을 결제 수단 또는 법정화폐로 받아들인다. 이제 저는 이 중에서 브라질이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의회에서 활발하게 가상 자산 도입 논의가 왔다 갔다 맞아요. 하고 있고요. 경제 규모도 크니까. 맞습니다. 경제 규모 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거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연말에 끌어올릴 촉매제가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연준은 올해 피봇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10년물과 3개월짜리 단기채의 어떤 일드 커브 이 인버전, 이 왜곡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리세션의 강한 징후입니다. 이 경기 침체의 강한 징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경기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낮출 것 같고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위험 자산이 이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이 다시 이제 반등을 할 거고 그러면서 글로벌하게 브라질이나 여러 국가들이 가상자산 도입한다는 뉴스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난 전고점이었죠. 2021년 11월 달에 아마 69,000달러. 네. 우리나라에서는 8천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한번 연말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와. 저는 그렇게 좀 희망적으로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고 있습니다. 야, 백훈정 이사님 무려 8천만 원 제시했습니다. 가장 센 제 이사님이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갈까 했는데 이사님은 얹고 더해서 8천만 원 지금 불렀는데요. 아, 우리 이사님 연말에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 약간 그 가격 전망이 어. 조금 이제 올해 제가 생각하는 가격 전망은 어떤 식이냐면 네네.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문다거나 이럴 가능성보다는 그냥 한번 이렇게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사실은 그 3천에서 3만 하기 전에는 전고점 뚫는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이만큼 되게 변수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게 요즘의 시장이고, 그러니까 저는 3천 만약에 DCG가 이게 파산을 한다, 그래서 완전히 망한다, 3천 충분히 간다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DCG가 파산을 하게 되면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럼 이제 DCG한테 유동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자산을 다 내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테라 때도 그랬고 FTX 때도 그랬고 과매도가 나오면서. 과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크가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저도 연준이 피봇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필라델피아 생산자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리세션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제 매크로랑 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요즘에 매크로 시장이 지탱이 안 되면 결국에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위험 자산들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올해 말이 되던지 아니 내년 초가 되던지 어쨌든 찍고 지금 이제 또. 강제로 밀어 올리는 이 기대 심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전망 자체가 올해 얼마가 떨어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백훈정 이사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다 납득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전고점 돌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쭉 간다는 쭉 아니고. 간다는 아니라는 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가격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는 신의 영역인데요.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하는데요. 시장이 어떻든 간에 잘 대응하셔서요. 올해는 조금 그 익절하는 한 해를 좀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명절을 맞이해서 설 이후의 크립토 시장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델리오 아카데미에서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소개해 드립니다. 예, 한국경제TV와 델리오가 함께하는 가상자산 위클리 아카데미. 가상자산과 금융 메카 트렌드라는 주제로 최하인 초이스 뮤 온오프 대표와 함께하고요. 델리오 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진행을 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유튜브에서 델리오 검색하시면 누구나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설 특집을 맞이해서 샌드뱅크 백훈종 이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이사님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뭔가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모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앞으로도 더 알차고 풍성한 이야기로 투자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반가운 소식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함께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